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동안 제 지인들과 구독자님들께서 평소에 주셨던 질문 중에서 선별해서 답변 드린 시간인데요. 제가 살면서 제법 들은 질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마치 매니큐어를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런 소문은 왜 나온 건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혀 황당무계한 소문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물질 때문에 그런 건데요.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세톤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아세톤 다 들어보셨죠?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세톤과 커피가 약간은 조금 상한 게 있습니다. 그 상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 조심할 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소문을 좀 정정하자면 커피는 매니큐어 지우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이제 소문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커피콩 하면 무슨 생각 드시죠? 일단 이런 사진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약간 이렇게 좀 고소하게 생겼고 갈색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색깔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원래 커피콩이 원래 녹색입니다. 거의 녹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녹색도요. 이 상태에서도 향을 맡아보시면 어느 정도 그 특유의 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안에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독특한 또 향을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바로 로스팅이라고 하죠. 보통 200도 전후에서 저렇게 이제 콩을 이제 볶는 건데요. 자, 그러면 200도 전후에서 볶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복잡해요. 참고로 제가 배터리 프로젝트도 하고 이것저것 프로젝트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나 반도체랑 비교했을 때 저런 식품들이 훨씬 복잡합니다.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식품이 제일 복잡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렇게 볶게 되면요. 안 그래도 그 안에 성분 종류가 많은데 볶으면 그 안에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다양한 또 성분이 새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저런 볶은 커피를 분석하면 그 안에 존재하는 성분의 종류만 1000종이 넘습니다. 종류만 1000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게 막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앞에서는 예를 들어 식품 앞에서는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게 오히려 단순한 화학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복잡하다고 보면 되고요. 아무튼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것도 생성되고 그러면서 향이 생성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알아봐야 될 건 이제 유해 물질인 거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커피 콩 있잖아요. 생두에서도요. 극미량이지만 아세톤,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톤이 극미량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극미량 있긴 있어요. 생두에서도 물론 극미량. 그런데 고온에서 볶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런 아세톤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극미량이었는데 조금은 더 늘어나요. 물론 그것도 많은 건 아닙니다만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이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선 당연히 위험 물질들도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정말 커피는 이런 아세톤, 그러니까 매니큐어 지우는 거랑 관련이 있긴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저런 게 나오는지 분석한 논문도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 연구진이 뭘 분석했었냐면 이런 어떤 로스팅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향기 성분도 이제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논문을 보면요. 그 로스팅하고 나서 이게 향이 나잖아요. 특유의 향이 나는데 그런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했더니 어떤 게 있나라고 봤더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발생하면서 날아가면서 우리 굽고 후학세포의 수용체에 붙으면서 우리가 그걸 향기를 인지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제가 녹색으로 체크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아세톤이 실제로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극미량이 있지만 볶는 과정에 더 양이 늘어난 거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아세톤이 나오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위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량,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나 노출 횟수가 적으면 안 위험해요. 거꾸로 위험도는 매우 낮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돼서 막 몸에 쌓이거나 이런 게 생기면 독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아세톤이라는 게 이제 볶고 났을 때 아세톤 양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남아 있다면
여러분 커피를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스타벅스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커피숍은 다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근데 정부가 팔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커피를 허용하고 있는 식품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 아세톤 양이 좀 늘어났지만 그 잔류량이라고 하는 게 휘발돼서 날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잔류하는 양들 100%다 또 바로 휘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잔류한 양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는 허용한다라고 많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커피를 허용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래도 아무튼 저런 유해 물질이 있는 거 또 이거 아세톤 말고도 이것저것 또 많거든요. 유해 물질 생성되는 건 맞으니까 아무튼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고 나 이제 끊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제가 말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사실은 이런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지고 볶고 굽고 튀기는 거 있죠.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거 이런 과정에서도요 당연히 여기서 고온이라고 하는 건 200도 이상입니다. 특히 저런 가스레인지 불 이런 것들 보면 200도 이상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역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저런 걸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실제 우리 장수촌 분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되게 의외로 별게 없잖아요. 근데 되게 음식들이 정갈하죠.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음식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잖아요. 보통 열을 가한다면 삶거나 데친 저런 음식들은 상대 비중이 낮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또 이상해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에서는 유해물질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피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해물질 생성되는 거 존재하는 거 맞고요. 기존 거보다 뭐 늘어난 유해물질이었는데 양이 좀 늘어난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커피 관련된 얘기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뭐 적정량 매일 마셔줬더니 뭐 예를 들어서 암 걸릴 가능성이 낮아지더라. 특정 암 걸릴 가능성이 더 낮더라. 뭐 심혈관 질환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더라. 뭐 그런 논문들, 뭐 신문 기사 다 보셨을 텐데요. 실제 그런 어떤 커피 관련된 이점들, 주기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연구 논문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건강상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무한정 많이 먹어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많이 먹어 좋은 거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저렇게 커피 볶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생기는 건 맞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는 실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해롭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에 뭐 4잔 넘어가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뭐 카페인뿐만 아니라 오늘 뭐 나온 아세토닌이 그 외에도 여러 아크릴아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유해 성분들 다 따져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강상 이점도 있기 때문에 전 하루에 1잔 정도 많은 맥시멈 2잔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게 막 많이 먹으면 막 너무 막 암도 치료될 것 같고 막 그런 기사들 때문에 뭐 하루에 4-5잔씩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1잔, 맥시멈 2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새 예전에 1잔이 아닙니다. 요새는 아메리카노 1잔을 드셔도요. 에스프레소 투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1잔은 예전에 2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1-2잔 정도가 저는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커피와 매니큐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커피는 매니큐어 지우는 성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적정량만 지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